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아스날 대 맨시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스날은 최근 두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비상인 상태입니다. 한 경기를 맨시티보다 덜 치르기는 했지만 승점이 3점 차이라 이 경기를 패하게 된다면 승점이 동률이 되는 상황입니다. 팀은 반드시 우승한다는 각오로 경기에 임하고 있으나 맨시티를 상대로는 꼭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이 아쉬운 상태, 압박의 약한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는 상태죠. 에버튼과 브렌트포드 전에서 상대 압박에 시달리면서 성급하게 공을 앞으로 전달하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자주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경기를 주도하지만 위협적인 장면은 거의 만들지 못하는 모습, 제수스가 있다면 연계 능력을 발판으로 공을 조금 더 소유하면서 중원에서의 안정감을 만들어 볼 수 있지만 직선적인 은케티아를 선발로 쓰는 상황에서는 중원에서의 수싸움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수비진의 폼도 꽤 떨어진 모습인데 장점이었던 세트피스 수비와 높이 싸움에서도 부족함을 드러내는 에버튼 전 결승골도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실점이었고 브렌트포드전에서도 토니의 높이를 이용한 공격에 꽤 흔들리는 모습이 잦았습니다. 맨시티가 홀란드를 향한 단조로운 공격으로 일관한다고 하더라도 수비진의 폼이 떨어지는 양상이 심각한 현 상황에서는 수비적인 장점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맨시티 입장에서는 찬스를 잡았습니다. 아스날의 경기력이 좋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도 맨시티 입장에서는 지난 경기에서는 니코 루이스를 왼쪽 풀백에서 제외하고 라포르테를 왼쪽으로 옮기는 모습입니다. 니코 루이스가 중원에 힘을 더해줄 수 있는 자원이기는 하지만 칸셀루만큼의 시야와 전개를 장담하기 어려운 자원이라 그릴리쉬와 동선이 겹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변화를 준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그릴리쉬는 PK를 얻어내는 활약을 하는 등 새로운 조합에는 적응을 꽤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다만 홀란드의 영입으로 인해 패스의 줄기가 모두 홀란드에게 향한다는 단점은 있고 이 때문에 소비를 해야 할 대상이 명확해졌다는 점은 문제, 윙어들의 역할도 지난 시즌에 비해 제한되어 있다는 점도 맨시티 입장에서는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펩 감독이 데브라이너의 출전 시간을 조절하는 등 선수 기용 면에서도 의문스러운 선택을 자주 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 특히 강팀을 상대로 소위 명장병에 걸린 듯한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 점은 변수라고 칠만할 것입니다. 최근 아스날의 경기력이 떨어진 것이 크고 특히 상대의 압박 때문에 중원에서 공이 잘 돌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펩의 이해하기 어려운 선수 기용 등 변수가 없는 상황은 아니지만 아스날을 상대로 상당히 강했던 데다 아스날 수비진의 폼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전력 누수에서도 유리한 맨시티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두 번째 경기는 도르트문트 대 첼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르트문트는 현재 리그 5연승을 거두는 훌륭한 흐름, 겨울 이적 시장에서 첼시가 전력 보강을 상당히 한 상황이지만 경기력이 아주 뛰어난 수준은 아니라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죠. 최근에는 휘슬이 울리자마자 공세적으로 나서면서 상대의 라인을 누르려는 시도를 자주 하는 중 미리 골을 먼저 넣어놓고 후반에는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유형인데 지난 경기에서는 장극이 모두를 실행하지 않고 90분 내내 공격적으로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공격진의 경우 알레가 좋은 폼으로 복귀했고 카드 징계로 지난 경기 결장했던 아데에미의 폼도 괜찮은 상태라는 점이 호재고 수비적으로는 약점이 다소 크다는 점을 공격적인 플랜으로 메우겠다는 의도로 보이는 상태죠. 다만 첼시의 현재 공격력을 감안한다면 수비적으로도 큰 문제는 드러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직 첼시 신입생들이 전술적으로 녹아든 상황은 아닌 상황이며 전방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에도 불구하고 톱 자원들의 폼은 전반적으로 심각한 상태, 최근 5경기에서도 3실점으로 소비력도 아주 나쁜 페이스는 아닌 상태입니다. 첼시는 웨스트햄과도 1대1로 비기면서 포터 감독에 대한 여론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두 경기 연속으로 전술적으로 두각을 드러내지 못한 탓인데 보드진이 겨울 이적 시장에서 여러 선수들을 영입했음에도 경기력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이 상당히 크죠. 전반과 후반의 경기 내용이 너무 다른 상태. 지난 경기에서는 후반에 유효 슈팅을 하나도 기록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펠릭스가 견제당하자 측면에서의 크로스에 극도로 의존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말았습니다. 전방에서 타겟 역할을 해줄 선수도 없는 데다 도르트문트가 올 시즌 공중볼 경합에서 리그 2위를 기록하고 있는 팀임을 감안하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디아실이 챔스 명단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이번 경기에서는 출전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플랜 B가
부실한 상황에서도 바디아실, 실바의 수비 라인은 믿을만 했는데 바디아실이 명단 제한으로 인해 등록되지 못하면서 수비적으로 흔들릴 각오를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특히 도르트문트가 최근에는 휘슬이 울리자마자 라인을 끌어올리고 돌격하는 양상을 자주 보여주고 있어 기세마저도 차이가 꽤 큰 상태입니다. 도르트문트가 최근 라인을 끌어올리고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기세를 잡고 있는 상태, 최신은 신입생들의 적응이 더딘데다 바디아실의 명단 제외도 상당히 뼈아픈 상태입니다. 장점이었던 수비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볼 수 있는 상태죠. 특히 경기가 안 풀릴 경우 측면 크로스에만 집중하는 등 단조로운 경기 패턴으로 일관하면서 공격력을 스스로 깎아먹고 있습니다. 도르트문트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세 번째 경기는 브리헤 대 벤피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브리헤는 레버쿠젠과 아틀레티코, 포르투가 있던 조에서 당당히 2위로 살아남으면서 16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16강 상대도 나름대로 할만한 상대인 벤피카를 만나게 되는 상태라 어느 정도 8강에 대한 욕심도 부려볼 수 있을 듯합니다. 다만 공격진에서 올센과 주트글라가 모두 이탈하면서 최근 두 경기에서는 1골에 그치는 등 공격력이 상당히 떨어진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흠이죠. 챔스에서도 나오는 경우 주트글라가 원톱, 올센이 우측에 나서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공격진의 구성이 상당히 난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300을 구성하고 한 골차 싸움으로 몰고 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챔스에서도 지켜야 하는 상황에서는 300을 가동하면서 후방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인 상태죠. 물론 해당 전술은 원정에서 가동되는 경우가 많았음을 감안하기는 해야 하지만 공격진의 누수가 상당히 큰 상황이라면 고려해 봄직한 전술이 될 것으로 보이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 경우 꿈이지만 경기 주도권을 잡기에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벤피카는 유벤투스와 파리 생제르맹을 밀어버리고 조 1위를 차지한 전력, 파리 생제르맹과의 두 번의 맞대결에서도 모두 1대1 무승부를 거두는 등 만만치 않은 전력임을 과시한 바 있었죠. 벤피카의 주 플랜은 강팀들과의 경기에서도 300 등 수비적인 포메이션을 가동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하면서 자기들만의 축구를 꾸준히 유지하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겨울 이적 시장에서 이적해버린 엔소의 공백은 꽤 심할 수 있는 상태, 루이스가 수비형 미드필더 치고는 패스 전개력이 뛰어난 타입이기는 하지만 후방 플레이메이커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일단 아우르스네스가 3선을 구축하는 것을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패스 배급력이 훌륭한 레지스타형 미드필더라는 평가고 수비적으로 실수가 적은 루이스가 수비적으로 기여하고 아우르스네스가 수비라인 앞선에서 공을 받은 이후에 롱패스를 통해 공을 전진시키는 플랜을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벤피카가 우세해 보입니다. 엔소의 공백이 아쉽지만 아우르스네스와 루이스로 3선을 구축한 경기에서도 파리 생제르맹을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는 등 대체자로 생각할 만한 자원은 있는 상태죠. 브리에의 공격 손실이 상당히 큰 상황이고 꿈이지만 수비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라는 점도 클럽 브리에에게는 좋지 못한 소식일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 대 엘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클럽 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리그에서의 연달은 부진으로 인해 좋지 못한 분위기였는데 비니시우스와 발베르데의 활약은 상당히 반가웠던 요소죠. 부상 복귀전을 치렀던 벤제마도 1골 1도움으로 복귀전을 성공적으로 치렀는데 수비적으로는 아쉬움이 많기는 했습니다. 다만 엘체가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맞불 양상을 보여줄 가능성은 적기에 상대에게 많은 찬스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 듯합니다. 74분에 모드리치와 크로스를 빼주면서 4강전에서 체력을 꽤 썼던 주전들의 로테이션도 어느 정도는 고려하는 모습이기는 했습니다. 물론 이번 경기에서는 비니시우스가 카드 징계로 인해 나오지 못한다는 점이 상당히 아쉬울 것, 엘체가 라인을 완벽하게 뒤로 미는 양상을 보일 것이 유력한 상황이라 온더볼에 능한 자원이 급한 상태였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운 결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아센시오는 킥 이외에는 신체적인 능력이 많이 죽어버린 상황입니다. 일단 엘체와의 리그 첫 맞대결에서 중앙지향적인 움직임으로 많은 기회들을 만들어냈던 호드리고의 활약을 기대하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엘체는 비아레알을 잡아내면서 리그 첫 승을 드디어 기록했습니다. 점유율을 내주었지만 역습으로 상당히 많은 찬스를 잡는 모습이었으며 밀라가 해트트릭을 기록하면서 승리의 1등 공신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도 지난 경기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밀라가 부상으로 인해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라 지난 경기에서 보여준 역습의 날카로움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볼 수 있는 상태죠. 물론 레알 마드리드가 클럽 월드컵에서 수비가 상당히 불안했었고
체력적인 부담이 크다는 점은 변수라고 할 수 있지만 올 시즌 LG도 공격진들의 효율이 아주 잘 받쳐주는 양상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비아레알 선수들이 유효 슈팅 2개에 그치는 난조에 시달리기는 했지만 박스 안에서 9개의 슈팅을 기록하는 등 경기 분위기를 잡고 기회를 잡는 것을 통제하지는 못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비니시우스의 결장은 있지만 엘체와의 리그 첫 경기에서 좋은 활약을 했던 호드리구와 부상에서 돌아오고 1골 1도움으로 폼을 끌어올리고 있는 벤제마의 존재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가 유력합니다. 엘체가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원정에서 맞불 양상을 놓을 가능성은 높지 않고 지난 경기에서 공격진들의 활약상이 꽤 좋았다는 점에 주목하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비니시우스의 결장은 다소 뼈아프기는 하지만 호드리구와 벤제마가 지난 엘체전에서 보여준 호흡에는 기대를 걸어볼 만합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